난 다 똑같아요. 국회의원들은 그냥 다 X들이고. 안녕하세요, 최공재입니다. 오늘 최공재의 더러운 맛은 저도 좀 헷갈리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부 비판만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내부 총질인지 내부 비판인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 하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요. 오늘은 좀 얘기를 좀 짧게 끝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속마음 꺼내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공개적으로 제가 비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속 시원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자한당 내부에서 아주 구역질 나는 권력 싸움이 한창이죠.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자리 싸움이죠. 황영철하고 그 대표적인 게 황영철과 홍문표 의원이 국토위와 예산심의위를, 예결심의위를 가지고 자리를 놓고 지금 싸우면서, 특히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가 뭐 친박 비박 또 나누기 하면서 또 프레임 싸움을 걸어놓고 아주 그냥 자기가 무슨 뭐 거기 희생양인 것처럼 그 발언을 하면서 또 내부 분탕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 김재원 의원이나 뭐 자한당에서 그걸 바꾸기로 한 황교안 대표라든가 뭐 나경원 원내대표를 욕하고 싶은 생각은, 뭐 그런 사람들을 대변할 생각은 없는 거고, 단지 제 경험상 이 두 사람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고 그 위원장 자리를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하고요. 고민을 했고, 그런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원리 원칙을 얘기하고 친박 비박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 놈들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천관리위원을 했었잖아요. 그때 느꼈던 사람들의 모습, 과연 자한당이 이게 정당인가 싶을 정도의 모습은 일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내가 와, 어떻게 저런 같은 것들이 국회의원이 됐을까? 이념도 없고 나라에 대한 그것도 없고 국민에 대한 뭣도 없고 그냥 국회의원 뺐지만 달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들이 부지기수였어요. 부지기? 아니, 대다수였다라고 보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다고 할 정도로 너무 그 내부에서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으로 넘어갔던 인간들 대부분이, 내가 그래도 최소한 이런 쓰기들은 진짜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놈들이 다 가더라고요. 신났죠, 저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부역자들 원을 만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 새끼들 이제 대놓고 욕 좀 하려고. 근데 제가 그때 공관위원 할 때는 비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은 상태에서 걔네들이 바른정당에서 나갔기 때문에 걔네들한테까지 내가 비밀 서약을 지킬 필요는 없어서, 그래서 부역자들 원을 만들겠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한구 위원장은 내가 막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공관위원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그따위로 해봐라. 나는 나가자마자 영화 만들어서 이거 그대로 영화 만들 테니까 해봐라 했는데 다 반대를 했었어요. 다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무성이 도장 들고 나르샤 하고 개판 치면서 이제 이게 게임 끝났다, 망했다라는 딱 답이 들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회의를 딱 갔을 때 이한구 위원장이 영화 만드실 겁니까? 그래. 예, 저는 반드시 이제 소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는 잘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고, 그것이 이제 반농담이었었는데 그게 부역자들로 해서 만들어지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 바른정당의 배신자들, 그리고 그 인간들의 면면을, 뒤에 있는 면면들을 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쓰레기 같은 느낌이었냐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황영철 같은 경우에는 지가 친박 비박 나눠서 친박 뭐 해다가 욕을 할 정도의 능력이, 자격이 있는 놈이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공천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그거 자기가 선거에서 약간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는 막 박근혜 그때 대표 시절이죠. 박근혜 대표 막 계속 와달라 귀찮게 하고 뭐 하고 막 박근혜한테 빌붙어서 박근혜 이름 팔아먹어가지고 국회의원 된 놈. 이거 또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탄핵 과정에서 지가 그런 인간이면 할 말 안 해야 되는데 할 말 안 하면 다 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뭔 잘못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해서 그 땡깡이나 피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놈이었었죠. 홍문표? 나는 이 사람이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조차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이념이나 국가나 국민을 위하는 발언들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그냥 이 인간한테 들었던 것은 다음에서 자기가 배지 달기 위해서 그 표 많이 얻는 방법론만 얘기하는 것만 들었어요. 그런 원리 원칙 따져요. 그리고 이쪽에 딱 붙으면 이쪽에 힘이 세인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붙으면 딱 기회 보고 있다가 자기 이제 그 공천에서 공천 받자마자 나도 몰라 하면서 딱 때려치워서 지역분한 신경 쓰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원리 원칙 따지고 그런 인간들이 그 예결위원장이 됐을 때 그 위원장 자리에 갔을 때 그 인간들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행인지 나는 김재원 의원이나 뭐 박순자 의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인지 난 모르겠어요. 난 다 똑같아요. 국회의원들은 그냥 다. 걔들이고 자기들 권력 욕구만 하는 거지.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내년 총선에서 또 자기들 계속 배치 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놈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황영철과 홍문표가 그런 말 했을 때 내가 화가 나는 게 그거였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최소한 이런 들을 국회로 보내면 안 되는 나는 대상들이 있었는데 그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 인간들을 막상 욕할 수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누가 뽑았는데? 우리가 뽑았잖아요. 우파라는 것들이 뽑았잖아요. 응?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우파라고 부르는 인간들이 뽑았잖아요. 국민은 그 정도 수준의 정치인들을 갖는다라는 말을 보면 지금 자한당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우파가 얼마나 정치적 문외한이고 정치 초년생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좌파들이 저렇게 정권을 잡을 때 다 뭐였냐면 좌파들은 이미 386부터 해가지고 80년대부터 해서 30년 이상을 계속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인 훈련을 받아왔던 놈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정치 지금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싸그리 사회주의를 바꾸잖아요. 토지공개념, 주택공개념 이래서 나오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이제 개인 사유재산까지 건들 텐데 이미 건들고 있고. 근데 지금 우파에서는 자한당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이념이 없어요. 기본 바탕이. 그냥 지금까지 자기들 권력을만 찾으려고 했었고 그런 놈들한테 표를 우리가 줬다라는 겁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황영철, 홍문표부터 해가지고 이놈들이 내가 이것도 참았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친박이니 비박이니 또 가르면서 편가르기 하고 있기 때문에 열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박 비박 당하는 거 또 우파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데 친박 비박 없다니까요. 다 권력 바라기 하는. 특히 그 두 놈들은 지들이 친박이 비박이 아니에요. 그냥 권력 따라는 바른정당도 권력 따라갔다가 탄핵도 그렇게 했다가 거기서 권력 못 잡을 거니 다시 복당해서 권력 잡으려고 그런 인간들이 뭐 잘했다고. 그런 인간들 갖다가 예결위원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내정을 했던 당 내부도 썩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왜? 지들이 다 이념이 없거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는 뺐지만 차면 되거든. 병같이 아직까지 자기들이 갑인 줄 알고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인데. 제발 창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황영철이나 홍문표가 철회해가지고 자기들 권력 싸움하고 자리 싸움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런 인간들을 뽑았다는 것 자체를 창피해야 돼. 우리가 지금 좌파 욕할 시간 없어요. 응? 좌파들은 죽으라고 자기들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다 뽑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같은 놈들이지만 싸우잖아요. 걔네들은
보상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이념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사이다 같은 발언만 하니까 그것만 좋아해요. 듣기 싫은 말 안 들어. 저 새끼 나쁜 새끼. 듣기 싫은 말 하면 그게 사실은 뭐든 중요치가 않아요. 그냥 욕만 해. 저 새끼 나쁜 새끼. 좋은 말 하지만 와 개념 있는 놈이다. 이런 애들이 뭔가를 해야지. 지가 뭔가를 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딴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계속 누가 해주기만 바라고 나는 안 할 거고. 내가 미쳤어? 내가 힘들게 번 내 돈 내줄게? 내 아들은 너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서 말로는 젊은이들이 나와 싸워라. 지 아들은 빼놓고. 그런 같은 마인드가 은연중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일반 대중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보수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황영철은 홍보에 지들끼리 자리 싸움하고 있고, 그걸 친박 비박 나오니까 또 가서 또 이제 우파 내부에서도 친박이니 뭐니 또 욕하고 지랄하고, 황교안 욕하고, 애국당 욕하고, 자유한국당 욕하고, 서로 망해라라고 욕을 하고 자빠졌고. 그게 왜 그러냐면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기본 이론 개념이, 기본 이념이. 이념 안에서 뭉치면 좌파들 보세요. NL하고 PD랑 싸우다가도 이념 하나 통일해보니까 끝나버리잖아요. 우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미 다양한 생각도 기본 이념 틀 안, 우파라는 틀 안에서 얘기를 해야죠. 응? 그럼 그 다양한 게 우파라면 공산주의자도 우파로 받아들여야지.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서요,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그게 진실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인정할 것은 우린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술수라든가 고물수나 정치적인 판단,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정치적 판단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우파는. 왜? 그동안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업시키느냐 하면은 기본 이념을 잡아놓고 하나씩 공부를 하고 이념의 바탕에서 좌파들하고 싸울 시간 없다니까 우파의 이념들, 우린 이런 거고 딱 하면서 새롭게 정리를 해서 튼튼한 어떤 줄기를 만들고 이 줄기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보고 나서 아, 좌우를 다 보고 나서 아, 이게 옳은 거구나 하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살아나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인 바뀌는데 지금 우파는 뭐냐면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들을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향서도 쓰지 않고 전향 사의도 말한 적이 없이 난 그냥 원래 보수였어요 하면서 사이다 발언 짝짝 해야 되니까 와 이현주 만세. 이게 지금 우파의 현실입니다. 자, 고단수로 보자고요. 자, 일본 지금 좌파 애들은 지금 반일 문제로 딱 프레임 이제 완성시켰죠. 어떻게 이길 건데 한국에서는 이미 반일 프레임 끝나는데 답 없잖아요. 근데 이념이 있는 사람도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이 사람들을 우파 개개인 여러분들이 키우고 찾아내고 발굴해서 세상에 알리고 밀어줘야 되는데 그런 인간들하고 상관없이 내 얘기, 내가 시원한 얘기만 해주고 좌파 씹어주는 놈들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쭉 가라앉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파 채널 중에 유튜브 채널 중에서 연락에 사이다 발언하면서 여러분들 빨아주는 인간들 오히려 그런 놈들이 뿌락치보다 더한 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진실을 만족하고 싶다라면 여러분들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을 팍팍 찔러대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게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을 가지고 있고, 뭐 그분의 말이 진짜 진심일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분이 스스로가 나는 이게 진실이라고 어떤 증거라든가 뭐 이런 건 확실한 어떤 답을 주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 속을. 그렇다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요구를 하고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던진 사람 없다니까요. 그냥 시원하게 하니까 와 이현주 과거에 어쨌든 뭐 아니 탄핵 막 박근혜 탄핵에서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 사람도 이현주를 좋아하더라고요. 뒤져보세요. 이현주가 예전에 박근혜 탈 때 뭐라고 했는지. 그런 사람들 하루 만에 바뀌어? 근데 그런 사람이 나 원래 보수자였으니까 그거 끝나요? 근데 거기서 와 하는 게 그게 지금 대한민국 우파의 현주소입니다. 자,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가 우파적 개념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황영철이나 홍문표처럼 아직까지도 저렇게 개념 없이 자리 싸움하는 놈들 그 위에서 또 그거 장난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놈들이 할 말 없게 만들고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현주 같은 사람들이 다시 우파로 올 때는 자기가 왜 우파가 돼야 되는지 예전에 원래 보수일 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 말고 이러이러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의 전형 사유를 밝히는 아주 기본적인 패턴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 기본이 패턴이 형성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가장 기본 밑바탕은 내년 총선도, 내후년 대선도, 그리고 지금에 있는 정치인들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개인, 나 하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뀌셔야 되는 거라는 것을 맨날 말씀드리면서 제발 부탁인데 진실이니 뭐니 말할 시간에 진실이 뭔지를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이다 발언 속에 진실은 없습니다. 오늘 최공재의 더러운 맛이었습니다. 사이다는 맛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